지금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48시간 안에 방위비 12조 원을 내라. 한국이 침묵하자 백악관의 초강수 미군 철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침묵 뒤에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으로 한국이 미국을 거세게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만한 미국의 시나리오를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조용한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리사 스펜서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참사관이죠.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 오전 9시 32분. 대형 화면에 문장 하나가 떴습니다. 한국 12조 원 인상한 수락 기한 48시간. 숫자는 선명했고 조건은 명확했어요.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계산된 수치들이 빼곡했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 전년 대비 273% 증가. 협상이라기보단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옆자리 실무관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그들은 결국 맞춰줄 겁니다. 미국 덕에 안전한 나라잖아요.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죠. 계산에는 빠르지만 결단엔 약한 나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너무 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요. 회의실 안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반론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죠. 화면 속 숫자들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12조 원, 48시간.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시험이다. 그들이 얼마나 수능적인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다. 서류 마지막 장에는 예상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A, 24시간 내 수용 의사 표명. 시나리오 B, 40시간 내 조건부 합의. 시나리오 C, 48시간 경과 후 압박 강화. 저는 펜으로 시나리오 어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청명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죠. 48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48시간이 제 모든 확신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요. 상대를 오판한 건 그들이 아니라 저였다는 걸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가방 속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12조 원이라는 숫자가 무겁게 손끝에 전해졌어요. 복도 끝에서 국방부 연락관이 다가왔습니다. 스펜서 참사관님, 한국 측 반응 보고 들어오는 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빠를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그 확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화상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7분.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화면 속 한국 대표단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바라봤죠. 일상적인 해명 정도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부터 달랐어요. 한국 대표가 서류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미측 인상안에는 11%의 조작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상세 분석표가 나타났죠. 한국 내 군사 인프라 유지비 항목, 실제 지출 대비 41% 부풀려진 수치. 기지 운영비 중복 계상 부분 23% 과다 산정. 숫자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미국 측과 협의는 했습니까? 이건 협상 결렬을 의미합니까? 한국 대표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옆자리 동료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모니터 건너편 국방부 담당자는 헤드셋을 벗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또 다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3년간 실제 지출 내역과 청구 내역의 비교표. 격차가 선명했어요. 저는 제 손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검토했던 바로 그 수치들이었죠.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분석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대답이 들렸어요. 윤재혁 협상단 실장이 총괄했습니다. 윤재혁.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메모장에 이름을 적었어요. 펜 끝이 종이에 눌렸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계산에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정밀했죠. 화상회의가 종료됐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회의실에 형광등 불빛만 남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불쾌했습니다. 동시에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존중 같은 거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스펜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믿었던 계산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죠.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백악관 긴급회의 소집.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흐려지고 있었죠. 저는 백악관 내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야 11시 43분. 창밖은 어두웠고 회의실 안은 더 어두웠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긴급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죠.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및 심리 압박 시나리오를 승인합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철수라는 단어가 무겁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 언론 홍보 지침 배포 및 여론 조성. 두 번째 단계, 주한미군 철수 일부 부대 이동 계획 발표. 세 번째 단계, 경제 압박 카드를 포함한 최종 통보. 각 단계마다 시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12시간, 24시간, 48시간. 모든 게 계산돼 있었습니다. 국방부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철수 카드는 실행이 아니라 압박용입니다. 한국은 결국 따라올 겁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냉랭했습니다. 전례 없는 긴장감이었죠. 회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오후에 본 한국의 기자회견 장면이 떠올랐어요. 11% 조작 항목, 한국 내 군사 인프라 유지비 부풀리기, 기지 운영비 중복 계상.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계산했던 자료였어요. 수치에는 틀림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 한국의 폭로는 이상하게 구체적이었죠. 단순한 정치 쇼로만 보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불쾌함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부보좌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언론 홍보 지침은 내일 오전 7시부터 배포합니다. 주요 언론사 3곳, 싱크탱크 5곳 협조 완료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펜 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만 들렸죠. 저는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한국 측 주장의 정확성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경제적 조치도 포함됩니다. 필요시 실행하도록 하죠. 저는 그 단어들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다. 통제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부보좌관이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동맹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다. 침묵함으로써, 질문하지 않음으로써 저는 이 구조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통제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자정을 넘겼습니다. 복도에 홀로 서서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시끄러웠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죠. 우리는 신뢰 대신 통제를 택했다. 처음으로 협상 구조 자체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었어요.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죠.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저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 47분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책상 위에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방정보국 로고가 찍힌 봉투였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국방부 비상회의 주요 발언 요약. 페이지를 넘겼어요. 내용은 단 3문장이었습니다. 먼저 계산이 필요하다. 상황을 다시 봐야 한다. 대응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문장이 이상했어요. 정부 보고서라면 배경 설명이 있어야 하고 회의 참석자가 나와야 하고 향후 계획이 적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결론만 적혀 있었죠. 감정도 수사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기록만 해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대응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 과거형이었어요. 시작하겠다가 아니라 시작됐다.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연결음이 3번 울렸어요. 스펜서 참사관님. 저는 물었습니다. 이 문서 언제 입수한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젯밤 11시쯤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백악관 회의가 끝난 직후였어요. 우리가 철수 시나리오를 승인하고 언론 홍보 지침을 확정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죠.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지, 어떻게 움직일지. 전화를 끊고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문장들이 다르게 읽혔어요. 먼저 계산이 필요하다. 이건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산을 끝냈다는 뜻이었죠. 상황을 다시 봐야 한다. 우리를 재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등을 타고 서늘한 감각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꺼낸 카드는 군사였습니다. 부대 이동 계획, 압박 일정표, 철수 가능성. 전부 힘의 논리였죠. 시간을 조이고 선택지를 좁히고 굴복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움직였어요. 항의하지 않고 계산했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어젯밤 회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우리 문서는 48페이지였습니다.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언론 타임라인, 동맹국 설득 전략. 모든 게 빼곡했어요. 한국 문서는 단 한 장이었죠. 3문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서가 더 무거웠어요. 말이 적을수록 강했습니다. 감정이 없기에 더 위협적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대응이었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통제의 논리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압박했고 그들은 준비했다. 우리는 말했고 그들은 침묵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백악관 오전 브리핑 소집.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카드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카드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죠.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섰습니다. 오전 9시 12분. 벽면 스크린에 긴급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정부 핵심 반도체 및 전략 부품 수출 재검토 착수.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젯밤 내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화면 속 숫자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요 생산 라인, 한국 부품 의존도 73%, 8일 내 생산 차질 예상 규모 17%, 약 4만 7천 명 일자리 소멸 위기. 숫자들이 차갑게 빛났어요.
옆자리 경제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언론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대응 카드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저는 태블릿을 켰죠. 뉴스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떠올랐어요. 새벽에 본 문서. 대응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 그 문장이 이제야 연결됐습니다. 단계별 검토란 이것이었어요. 한국은 말없이 계산된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꺼낸 카드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면이 바뀌었어요.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정부 전략물자 수출 관리 강화 발표.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한국은 공식적으론 조용합니다. 다만 관련 부처가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조용히.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새벽 문서를 꺼냈습니다. 한국 국방부 비상회의 요약. 상황을 다시 봐야 한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죠. 재평가란 이런 의미였어요. 우리의 압박을 재평가하고 동맹 구조를 재평가하고 카드를 다시 배치하는 것.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영향받는 산업 목록이 나왔어요. 반도체 제조,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패널, 첨단 소재. 모두 한국이 우위를 가진 분야였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바라봤죠. 우리가 오판했던 겁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 카드를 실행할 경우 경제적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냉정이 깨지는 걸 느꼈어요. 현실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새 자료가 떴어요. 한국 부품 대체 소요 기간 최소 18개월. 비용 증가율 평균 34%.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약한 게 아니었어요. 전략적이었죠. 부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언론 홍보는 일단 보류합니다. 상황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검토. 우리도 이제 그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복잡했죠. 존중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윤재혁이라는 이름 아래 문장을 추가했어요. 침묵이 전략이 되고 데이터가 경고로 바뀌는 순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며 제 얼굴이 반사됐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은 사라지고 경계가 자리했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48시간 압박 시나리오가 무색해졌어요. 우리가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데이터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 움직였고 계산으로 답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47분. 사무실엔 저 혼자였어요. 한국이 제기한 11% 조작 주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직접 계산한 결과였어요. 3차례 검증을 거쳤죠. 완벽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국 내 군사 인프라 유지비 122억 달러. 계산은 맞았어요. 숫자는 정확했죠. 그런데 설명이 이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 41%.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기지 운영비 항목을 봤습니다. 중복 계상 부분이 있었죠. 제가 계산할 땐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항목이 애매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를 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들 사이로 메모 한 장이 보였어요. 누군가 휘갈겨 쓴 글씨였죠. 저는 그걸 꺼내 읽었습니다. 원본 파일명 삭제되지 않은 버전 확인. 저는 다시 읽었어요. 삭제되지 않은 버전. 무슨 의미일까요? 직감적으로 뭔가를 느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보안 절차를 거쳐 내부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파일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어요. 접근 거부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상급 권한으로 다시 시도했죠. 2번, 3번. 거부가 반복됐어요. 4번째 시도 끝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한 구역 폴더가 열렸죠. 파일 하나가 보였어요. 저는 클릭했습니다. 엑셀 시트가 펼쳐졌죠.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스크롤을 내렸어요. 한국 내 군사 인프라 유지비 87억 달러. 제가 본 최종 보고서엔 122억 달러였어요. 격차가 선명했습니다. 기지 운영비 중복 계상 없음. 최종 보고서엔 중복이 포함돼 있었죠. 오른쪽에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메모 칸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클릭했죠.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조정 필요 상향 반영. 저는 마우스를 내렸어요. 다른 항목들도 같은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한국 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87억 달러, 23% 과다 산정, 중복 항목 제거. 원본은 한국이 옳았습니다. 수정된 건 우리 쪽이었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옳다고 믿었던 근거가 내부에서 조작된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제가 검증했다고 생각한 수치들, 제가 확신했던 데이터들, 전부 정치적으로 조정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양심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완벽한 계산이 거짓의 근거로 쓰였다는 깨달음. 저는 무엇을 검증했던 걸까요? 저는 무엇을 확신했던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깊었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새벽 3시 12분. 저는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앞으로 보내는 긴급 보고였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측 분석 검증 결과 내부 원본 대조 완료. 본문을 썼어요. 한국 측 주장은 사실로 확인됨. 내부 원본 자료와 완벽히 일치. 최종 보고서는 정치적 조정을 거쳤음. 재협상 필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발송됐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죠.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각성은 외부 비판이 아니었어요. 제 확신이 스스로 무너진 데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실의 방향을 다시 바라봤죠. 저는 백악관 비공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오전 10시 37분. 어젯밤 제가 보낸 긴급보고 이후 소집된 회의였어요. 테이블엔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이 앉아 있었죠.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차관, 국방부 정책실장. 모두 제 보고서를 읽었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스펜서 참사관이 발견한 원본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 주장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국방부 정책실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처리.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인정할 것인가 묻을 것인가.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시장 반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 재검토 발표 이후 관련 주가가 4.7% 하락했어요.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대통령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싸움보다 숫자가 중요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싸움보다 숫자. 진실보다 안정. 신뢰보다 시장. 저는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48시간 압박이 아무 의미 없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철수 시나리오도 언론 홍보도 경제 압박도 전부 무너졌죠. 한국은 침묵으로 맞섰고 데이터로 경고했고 결국 우리가 물러섰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측과 재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재협상. 이제야 그 단어를 꺼냈어요. 압박이 아닌 대화. 통제가 아닌 협상. 경제보좌관이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재협상 합의 신호만 나가도 시장은 안정될 겁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의 불안이 진정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시선을 피했죠. 누구도 책임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조정을 지시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누가 검증을 건너뛰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모두 침묵으로 서로를 보호했습니다. 책임은 희석되고 진실은 묻히고 문제는 내부적으로 정리될 겁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거는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더 말하지 마세요. 한국은 우리가 필요하고 우린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조용히. 결국 그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저는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죠. 테이블 위엔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흐렸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냉정도 느껴졌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 12조 원이 아니라 그걸 다루는 방식이 중요했던 겁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미 양국 방위비 재협상 합의. 시장 안정 신호. 헤드라인들이 보였습니다. 균열은 표면적으로 정리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부에선 동맹 신뢰의 붕괴가 논의되고 있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생각했어요. 48시간 압박. 철수 시나리오. 경제 압박 카드. 힘의 외교가 만들어낸 균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지금 정리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회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 후 새벽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5시 23분. 책상 위에 새 보고서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미 공동검토위원회 구성 48개월 협력 계획. 48개월. 저는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1단계 상호 투명성 강화. 2단계 방위비 산정 기준 공동 마련. 3단계 장기 협력 로드맵 수립. 시간표가 붙어 있었죠. 6개월, 12개월, 24개월, 48개월. 48시간에서 48개월로. 압박의 시간에서 신뢰의 시간으로. 짧은 위협에서 긴 약속으로.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양측 전문가 공동 참여. 분기별 진행 상황 공개. 제3자 검증 시스템 도입. 투명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저는 그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너머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찾았던 원본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꺼내 새 보고서 옆에 놓았습니다. 하나는 조작된 과거였고 하나는 투명한 미래였어요. 저는 원본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정리됐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윤재혁이라는 이름 아래 새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압박의 시간은 끝났고 신뢰의 시간이 시작됐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완전히 밝아 있었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우리는 압박했고 한국은 계산했어요. 우리는 말했고 그들은 침묵했죠. 우리는 힘을 보였고 그들은 데이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옳았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48개월 협력 계획. 4년이라는 시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긴 여정이었죠. 저는 펜을 들고 메모를 했습니다.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 협박이 아니라 대화다.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다. 문장을 쓰는 동안 제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존중이 자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들의 계산에 대한 그들의 침묵에 대한 존중.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답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새 보고서를 넣었죠. 오늘 첫 회의에서 이 계획을 논의할 겁니다. 48개월 협력의 첫걸음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태평양 너머 한국에서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겠죠.
48시간의 압박이 결국 48개월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며 제 모습이 반사됐습니다. 며칠 전과 다른 얼굴이었어요. 협박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신뢰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죠. 고요한 여운과 묵직한 성찰이 남았습니다. 진짜 힘은 협박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신뢰를 남겨주세요. 그 믿음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